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5위 소식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 장마가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정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인명사고는 물론이고 집이나 차량이 침수가 되면서 아주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5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장마철에 폭우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게 또 있었죠. 바로 이 낙뢰로 인한 사고인데요. 네. 이번 주 이 사이언스 119에서 알아본 낙뢰 사고 대처법에 이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 번개 맞을 확률, 벼락 맞을 확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낙뢰 사고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난다는 게 꽤 놀라웠는데요. 네. 그리고 또 낙뢰가 발생했을 때 그 행동 요령들을 또 일러주셨었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낙뢰가 칠 때 목욕을 하면 안 된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이 낙뢰의 높은 전압이 이 수도관과 배수관 등의 금속관을 타고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욕조에 계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이 고무로 된 신발이나 비옷을 입으면 낙뢰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이 워낙 전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낙뢰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낙뢰가 칠 때는 지붕이 열린 뭐 자동차라던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타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만일 차를 타고 가실 때는 잠시 멈춰서 가급적이면 창문을 닫고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이 외부에 있을 때는 건물 벽과 떨어진 곳에서 웅크린 자세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서로 간의 간격을 1m 이상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만일 이 비가 그치거나 천둥 소리가 좀 작아졌다고 해도 이 성급하게 이동을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뒤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네, 이 낙뢰를 맞으면 약 80%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대처법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였죠? 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일 인류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2100년 말쯤에 북극곰이 멸종할 것이다. 이런 예.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뭐 지금처럼 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다의 얼음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북극곰이 멸종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네. 2100년이라고 하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네. 80년 안에 멸종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미국과 캐나다 연구팀이 북극곰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델화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극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80년 정도가 나온 거죠. 네. 이 북극곰은 바다 얼음 위에서 먹잇감을 사냥을 하는데 이 해빙이 줄면 먹을 걸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번식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먹이가 없어서 너무 오래 굶으면서 버티다 보면 몸 상태가 악화를 하고 결국은 이 번식력과 생존력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예. 실제로 연구팀은 2040년쯤이면 많은 북극곰들이 번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게 유지가 되면 2100년에는 북극곰이 아주 극소수 일부 지역 최북단에만 남게 될 것이고 만일 어느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분 2080년까지는 번식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이제 멸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 북극곰이 기후 변화로 고통을 겪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언제 이렇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예. 기후변화로 북극곰이 멸종할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인류에게도 위협이 찾아올 것이라는 네.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3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렇게 북극곰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국내에서는 이 동물과 관련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이 새로운 동물이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 전 동물 좋아해서 바로 기억나는데 아, 기억하시는군요. 예,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그 아기 판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지난 20일 밤에 네. 이 판다 부부인 암컷 아이바오와 수컷 러바오 사이에서 아기 판다 한 마리가 태어났죠. 예. 이 키가 16.5cm, 몸무게가 197
17g에 불과한 아주 네. 작은 새끼였는데 진짜 작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엄마 아이바오가 1시간 반 정도의 진통 끝에 예쁜 아기를 얻은 겁니다. 예. 이 판다 부부가 지난 2016년에 한국에 왔는데요. 그동안 이 자연 번식을 위해서 사육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판다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지도록 주기적으로 방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판다들의 호르몬 변화를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한 끝에 이 지난 3월 말에 자연 교배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이번에 태어난 이 아기 판다는 소유권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4, 5년 안에는 이 중국으로 갈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이 아기 판다를 만날 수가 없고요. 판다가 면역력을 갖춘 뒤인 한 내년 초쯤에는 일반 관람객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예. 아니,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하루에서 많으면 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새끼가 태어나는 게 어려운 일인데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거였나요? 네, 이 여름철이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청량음료, 탄산음료 많이 드실 텐데 예. 이 탄산음료가 치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카이스트 연구팀이 직접 실험으로 이걸 확인을 해봤죠. 콜라와 사이다, 이 오렌지 주스에 치아를 10분 동안 담갔다가 꺼내봤더니 표면 거칠기가 평균 5배, 5배 커진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5배 정도 치아가 부식됐다 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콜라 좋아해서 이 보도 보면서 네. 굉장히 아찔했는데 예. 불과 10분 만에 치아 표면이 손상이 됐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네. 텐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표면에 산성 물질이 묻어서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치질을 하면 마모되는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데요. 네. 탄산음료가 치아에 묻었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신 뒤에 이 양치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또 이 탄산음료 마실 때는 최대한 치아에 좀 덜 닿도록 빨대를 이용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예. 또 얼음이나 물을 좀 많이 섞어서 드시면 농도가 묽어지면서 당분과 산성도 중화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 많이 마시면 이 썩는다고 잔소리 네. 하시던 엄마들의 그런 얘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네. 탄산음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역시 이번 주도 코로나19 관련한 소식이 빠질 수는 없겠죠.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희망적인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도 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충남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용해서 사람 대상의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셀트리온이 만든 항체 치료제를 건강한 사람 32명에게 용량을 4가지로 나눠서 투여를 하는 시험입니다. 예. 이번에 이 1단계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바로 이 다음 단계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또 한 가지는 완치자의 혈액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입니다. 이 지시 녹십자에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에서 여러 가지 유효한 중화 항체를 추출해서 만든 약인데요. 예. 모두 1000여 명의 완치자가 혈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요. 이 가운데 이미 660여 명의 혈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만든 약을 이제 임상시험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아마 8월 중이면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2가지 치료제 모두 이렇게 시험을 거친 후에도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도 일부 국가들이 독점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바로 국내 생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